네, 이제 평등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문제 우리가 푼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등권 지금 무조건 나오고 있고, 평등권은 심사기준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모르겠으면 어떡해. 음? 자인지 비례원칙인지 일단 4개 지문 중에 3개는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 판례일 거고 하나만 비례 원칙 적용된 판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어떻게 찾냐? 방법은 두 가지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미치거나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32조 4항 근로의 권리에서 여성의 보호, 그 다음에 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평등 이 이슈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이게 없다 그러면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인데 대표적인 게 가산점 사건들은 모두 비례원칙 심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산점 사건인지도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네 개 중에서 위헌 판례가 있는지 나머지는 혜택을 주는 급부고 뭔가 혜택을 주냐 마냐 의 문제라면 그건 재량이 넓으니까 당연히 자의금지로 가겠죠. 아니면 재판 제도에 있어서 누구를 차별하냐? 이것도 제도적 성격이 강하니까 재량이 넓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만 뭔가를 제한해, 뭔가를 못하게 그러면 이게 비례 원칙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은 위헌 판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닷없는 거 모르는 판례 찍지 말고. 음? 이번에도 우리도 심사 기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준을 갖고 3개와 하나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거 찍지 말고 좀 센스 있게 찍어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평등원칙. 조문 한번 보면 헌법 전문과 11조에 있죠. 또 32조와 36조 관련돼서도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전문 그다음에 11조 법 앞에 평등하다 성종사 이거 이렇게 성종사라고 되어 있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3가지 그러나 이건 예시적 사유로 보고 있고 정경삼은 모든 영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2항, 3항 최근에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절대 만들 수 없다. 절대 금지란 얘기예요. 3항, 훈장을 받는 경우에는 받은 자, 그 당사자만 효력이 있다. 아셨죠? 자손한테 없어요. 또한 특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훈장을 주긴 줄 건데 너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여자의 근로 특히 특별한 보호 고용, 임금, 근로 조건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 있네요. 자, 6항은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인데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공경의 유가족. 그래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여기에서 빠지죠. 우선 근로의 기회를 준다. 이것이 뭔가 이 사람들의 근로 기회에서의 우선이지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소개하는 거고 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 32조 4항과 36조 1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대우하지 말라. 그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기본권은 아니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표현이 이 부분에 들어있고 법 적용뿐만 아니라 법 내용, 법 제정상 평등이고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 있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 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 혹은 개별 대상 개인 사건 법률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 사유 관련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있는데 이 성별, 이 예시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경우는 절대적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입법 형성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자만 군대 가도록 하는 거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했고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종교 관련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시험 보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도 아니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보고 있죠. 사회적 신분 전과자, 이것도 사회적 신분은
맞죠? 그러나 누범,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거 모두 합헌, 존속, 비속이라는 것도 사회적 신분은 맞습니다. 가중처벌, 그러나 침해되지 않는다,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심사 기준 51페이지. 이거 틀릴 거면 그냥 평등권 풀지 말아요. 심사 기준 꼭 맞추고 와야 돼.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이 있다. 개념 지문. 입법자에게 인정된 입법 형성권의 정도, 입법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1번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엄격 심사하겠다. 두 번째, 차별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이 그냥 제한은 안 되고 중대한 제한이어야 된다. 이때는 엄격 심사하겠다. 엄격 심사는 비례 원칙 심사고 목적 수단 간의 비례관계 성립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례 원칙에 따른 사건들 이제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 보면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을 적용한 사례, 제대군인 가산점, 국가유공자 가산점, 7급 공무원 기능사 자격 가산점. 이건 합헌 결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가산점이어서 비례원칙으로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적법 부계혈통,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이것도 비례원칙 심사했는데 이건 딱 알잖아. 가족에서 양성 평등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비례원칙 심사했다라는 것이고 그 아래에 완화심사 뭐 했다가 엄격심사했다는 것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도군인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이렇게 있고 특히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에는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격 심사 그대로 가겠다. 가산점은 고무단위권 중대한 제한이니까 완화 심사가 아니라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고무단위권 중대한 제한이므로 비례원칙 심사 하겠다 이렇게 됐고 유공자의 가족한테까지 10% 가산점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에서 여러분들 유공자 가족한테 10% 주는 부분이 위헌인 거예요.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의금지 원칙은 의미 보면 입법자,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평등 원칙이 뭐 이런 심사 기준인데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 실현 의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의금지 원칙으로 의미가 한정 축소된다. 입법자는 평등 실현을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헌재가 이걸 심사함에 있어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의금지 원칙으로만 보겠다. 따라서 헌재가 행하는 심사는 가장 합리적 타당한 수단에 있지 아니하고 요거라는 것은 필퇴소송 엄격 심사란 말이야.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키는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입법 목적이 있는지 그것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이런 OX가 있죠.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사건 합헌이에요. 합헌. 합헌인데 이게 재판 절차 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인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했어요. 재판 절차 진술권 제한은 맞지만 중대한 제한은 아니어서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고소권을 줄지 말지는 입법 제약이 넓은 영역이다. 그리고 직계 존속 고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자의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사건이었네요. 자, 54번 여러분들 이 시혜적 법률, 수익적 법률은 뭐 한다 그랬어? 자의금지 원칙 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관련된 판례라든지 이런 건 다 자의금지 원칙이야. 혜택을 줄지 말지 국가가 돈이 적잖아.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주고 누구는 배제하고 배제됐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은 맞지.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한이야. 이건 그런데 어쨌든 시혜적 수익적 법률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상 자의금지 원칙 심사한다는 것을 한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레 보면 시혜적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한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자의금지 원칙 심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손가락 보면 이 판례는 이런 거였네요. 특별 채용된 당연퇴직 공무원한테 기존에 여러분들 원래 일하면 안 될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퇴직이 됐다가 다시 특별 채용이 된 겁니다. 당연퇴직은 원래 일하면 안 되는 무효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했던 것을 다시 채용돼도 경력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합헌이에요. 설사 이 사람이 당연 퇴직된 이유가 선고 이후에 당연 퇴직, 그 위헌 결정,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이 사람은 선고 이후에 당연 퇴직됐던 사람이고 위헌 결정 이후에 특별 채용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일했던 거 불산입해 준 거 합헌 결정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헌재 위헌 결정 전에 제정됐던 특례법에 관한 것이고 판단은 불산입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회 부조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 완화된 자해금지 심사 했다라는 것이에요. 국제협력요원을 우리가 유공자 보상에서 제외했죠. 이거 합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자의금지 원칙 심사했다. 결국 법은 개정됐지만 합헌 국제협력요원 보상금 제외 합헌 기억해 주시고 그 아래 판례 많이 나오죠. 평등 원칙이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 상향적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것으로 발목 잡히면 뭐 어떤 제도 개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가운데 나오죠. 따라서 이런 제도 개선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 피해적 극복, 혜택을 주는 법률,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라는 것이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이 평등원칙 위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일 작전에서 봤던 것처럼 이 평등 원칙으로 입법 의무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위헌인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입법 의무까지는 끌어내기 어렵다였습니다. 입법은 누가 해야 돼? 입법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평등 원칙 위반된다고 해서 얘한테까지 돈 줘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이 위헌임을 평등원칙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고 위헌임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입법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집단 판례 넘어가고 자의금지 원칙 적용한 판례 넘어가고 비례 원칙 적용한 판례 58페이지 가산점 사건 이렇게 쭉 3개 있고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사고 지원자 학생들한테 후기 학교 중복 지원 금지 학교 들어가는 것이 중대한 제한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비례 원칙 심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차별 목적과 정도 간의 비례성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사고 후기학교 중복 지원 금지 비례 원칙 심사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판례도 있죠. 후기 학교로 지정하는 것 동시 선발 조항은 학교 법인이 반발했고 사학 운영의 자유 신뢰보호 원칙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후기 학교 중복 지원 금지 학생의 입장에 관한 이 중복 지원 금지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다. 이때 비례 원칙 심사했다. 5번 남자는 이제 금만 혼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만 수단 등록하도록 하는 거 남녀 차별이죠.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평등을 건드렸고 엄격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례 원칙에 심사하면서 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됐고 평등 원칙 위반된다. 평등 원칙에서 비례 원칙 심사했고 목적의 정당성 부정된 판례입니다. 오케이. 평등 원칙 위반 판례만 한번 볼까요? 1번 국가를 우대하는 거 국가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선고 금지 위헌이고 2번 국가 당사자 소송에도 역시 가집행 선고 금지 위헌입니다.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되는다. 1번, 2번은 우리 시험에서 2번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60페이지 3번.
정당과 무소속의 기탁금을 더블, 정당은 1,000, 무소속은 2,000위원이다. 4번, 국공립사범대학을 사립대학, 사범대학 학생들보다 우선 채용, 공무단위권의 중대한 제한이죠.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시험을 볼까 말까를 그 장관이 결정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요. 법원 행정처장이 재량에 따라 시험 실시할 수 있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다. 6번 담보물권은 어디 있는지 조세채권. 조세채권을 무조건 1년 우선하는 것은 국가를 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권 본질, 침해, 과잉금지 원칙, 주세 형평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고 7번 국유 잡종 재산 사강제적 주체에서 활동하는 국유 답종 재산에 대해서까지 시효 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역시 국가를 우대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8번 증여 채무를 공제해 주는데 가족이라고 채무, 인수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가족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안 써져 있지만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네요. 이것도 가족에서의 차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례원칙 심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담보증여 인수채무에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판례 위헌입니다. 위헌, 가족을 차별했다라는 것이고 동송동본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판례 11번 징계받은 변호사는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평등권 침해고 또한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렇게 되어 있죠. 12번 부계 혈통 10년 동안 태어난 자에게만 취득의 특례를 준 거 위헌. 그러나 2004년 10월 31일까지 인정하는 것은 합헌. 13번 자의 부성주의 강제 부의 성만 따르도록 전면 강제했던 국법, 요게 위헌 이렇게 되어 있고 14번, 15번은 과징금 관련해서 무조건 일률적 30% 너무 과도하는 것이에요. 자, 15번 과징금 부과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서 이미 명의신탁관계 존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종료시킨 위반자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반자를 똑같이 과징금 부과 시점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라고 봤네요. 자, 16번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정보 수립 위주 동포를 제외하는 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외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고, 약국, 약사들이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전문직 비교할 때 위헌이다. 안경사는 합헌이지만 약사 법인 개설 금지는 위헌. 18번 국가만 또 우대한 사건이 나오네요. 전통 사찰, 경매지, 소유권 변동 훼손할 수 있음에도 다른 것과 달리 국가의 공용 수용에 대해서만 규제하지 않는 거 이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입니다. 이때 국가가 얘기하죠. 내가 보상해줬으니 괜찮다라고 하니까 문화국가 원리는 존속 그 자체지 보상을 해주는 거는 관련이 없다. 이런 지문이 이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자, 19번 기초의원 선거만 정당 표방 금지하는 거 위헌 이렇게 되어 있고 20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후보할 때는 180일, 6개월은 위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120일 이렇게 되어 있고 180일은 위헌, 120일은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월은 위헌, 4개월은 합헌. 21번 일반 사법경찰관은 10일밖에 못하는데 이건 그거 아니네요. 군행정법 적용을 받는 미결 수용자 면회 횟수는 2회로 매주 2회로 제한해서 일반 행정법 대상자보다 제한하는 거. 요거는 접견교통권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법을 적용받더라도 일반이랑 똑같아야 되죠. 미결 면회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구속 기간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안 돼요. 모두 위헌입니다. 22번 향정신성 의약품과 달리 마약 사범만 가중처벌된다. 이거 둘 다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만 가중처벌하는 거 위헌이다. 이렇게 됐고 가볍게 보시고 그리고 손가락에 단순인데 손가락이 오히려 더 나았죠. 단순인데 영리범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 책임형발 비례원칙 위반된다. 이 정도 포인트 잡으시고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
금지하는 거 위헌이다. 알고 있고 호주제도 남녀차별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차별로 위헌이다. 25번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무조건 발전기금을 안 주겠다. 위헌. 26번 이건 외국인 차별이네요.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겠다. 일하고 있는데도 주지 않겠다. 평등권 침해다라는 것이고 27번 국가를 우대해서 우체국 보험금은 압류 금지. 평등권 위반된다. 이고 28번 우리 시험에 나왔죠.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중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행위까지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9번 중원 취소에 있어서 기간 제한 없는 건 합헌이지만 그 청구권자에서 아들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위헌 30번 우리 업무상 재해 삼총사들 공무상 질병의 퇴직 이후 폐지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서 연금 지급을 배제하는 것 위헌 이것을 소급해주지 않은 것 관련 판례 부분 이것도 위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1번 공중보건의사는 한 달 부분은 합헌이고 나머지 위헌이죠.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됐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손가락 보면 산업기능요원 편입됐다가 1년 이상 종사자는 처음부터 할 필요 없는데 1년 미만 종사자는 처음부터 다시 해라 라고 하는 것도 평등권 침해가 같은 판례라고 했습니다. 자, 32번. 공중보건의사가 교수가 됐는데 전혀 재직기간 산입해주지 않는 거. 이건 억울하죠. 이것은 현역병과 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답니다. 반면 비교 판례 보세요. 사관생도 교육기간은 제외했다. 이건 합헌 최신 판례입니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군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 거 합헌이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배제해도 합헌이다. 경관부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최신 판례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33번 수분양자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위헌이라고 그랬지만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가구 수가 증가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위헌 판례네요. 33번, 34번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한 번 나왔죠. 형법의 구속요건과 똑같은데 법정형만 특가법 돌렸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 형법 할지 특가법 할지.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속요건을 그대로 둔 채 법정형만 상행하는 것들이 입법이 많이 있는데 모두 위헌입니다. 자, 35번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 의사는 그것만 치료해라. 이건 위헌 평등권 다른 전문직들과는 차별하고 있죠. 평등권 침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직업 수행의 자유침해다입니다. 그러나 전문 과목이라는 단어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신뢰 준적 없다.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위헌과 합헌이 섞여 있습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자, 36번 치과 전문의 외국에서 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는 거 위헌이었죠. 반면 우리가 합헌 알고 있어요. 치과 대학을 외국에서 나온 사람 예비 시험 보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37번 해고 예고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인데도 안 해주면 위헌 3개월일 때는 합헌 이렇게 되어 있고 38번 수사받다가 무죄된 경우에는 퇴직금 이자 가산을 해주면서 재심 무죄에는 이자 가산을 두지 않은 거 이건 차별이 있죠.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재산권 제한 아니다.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 명함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족까지는 이해하는데 후보자, 배우자가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명함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위헌 이렇게 되어 있고 40번 출퇴근 제외 사건 차별하고 있고 평등원칙 위반이다. 소급 적용해주지 않은 부분도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41번 재외국민 차별하는 거 위헌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제외 위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번 소년범 집행 종료 면제된 자는 나중에 이것을 없애주면서 집행유예 받은 소년범 더 가벼움에도 특례조항 주지 않은 것 집행유예 소년범이 차별받고 있어서 평등원칙 위반이다. 43번 세무사 자격을 보육하는
하고 있는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 앞으로 주지 않겠다는 합헌이죠. 세무사 자격 보유서로 하여금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번 간부시험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44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단결권을 주면서 대학 교원의 단결권 인정하지 않는 것 위헌. 단결권 침해, 평등권 침해. 45번 자사고 포기학교 중복 지원 금지 위헌. 46번 회원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과금.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가 아니고 그럼 부자니까 많이 해도 돼요. 이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부과금은 위헌이다. 수영장은 이런 게 없는데 우리만 있다. 평등원칙 위반된다. 47번 공매 절차에서 나중에 나머지 대금 90%안 내면 국가 기속시키는 거. 약보증금 국고 기속시키는 것은 국가를 또 우려하는 겁니다. 평등원칙 위반된다. 반면 그 돈을 국가가 꿀꺽하는 게 아니라 조세 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채무가 깎이니까 괜찮다. 합헌 판례 이렇게 했습니다. 자, 48번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자기가 등록 신청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유족한테 자격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사망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고 위헌적이다.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에 보장하는 재산권 취득하지 못했다. 이런 쟁점도 있죠. 그래서 이 판례 위헌입니다. 48번. 49번.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때 유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을 하면서 그 시 이전에 사망한 후유증 환자를 제외하는 것. 48, 49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언제 사망했냐에 따라서 그 사망의 시기가 고통이 있냐 없냐 뒤에 합헌 판례와 달리 얘는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연한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번 위헌 판례.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혈우병 환자에게만 제재급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겠다.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국가 혜택이 완전 달라지고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평등권 침해입니다. 23년 법행에 나왔고 최근에 24년 입법에서 다시 한번 출제했어요. 51번은 어렵지 않죠? 한 명한테 주겠다. 그런데 한 명이 누가 결정이 안 되면 연장자 주겠다. 판례들은 모두 위헌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이 적은 그 유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 비교 판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 안 될 때 연장자 주겠다. 이렇게 하면 비슷한데 처음 결정할 때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경우에는 합헌입니다. 자, 비교 판례 그다음 보상금이 손자녀한테 가는 건 좀 예외적이야. 한 번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걔가 못 받는다고 다른 손자녀에게까지 이전하지 않는 것 요것도 합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52, 53번은 다 동일하게 1인 연장자 우선하는 판례는 모두 위헌이다. 자, 54번 검정고시 한번 본사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를 지원하는 거 교육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11조 평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1조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이야. 평등 원칙이랑 똑같은데 이건 더 보다 명확하니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어요. 자, 55번.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단체장이죠. 후원금 받지 못하도록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판례는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자치구 그 하위 단위는 합헌 이렇게 됐고 56번 재심 판결 초과 구금 보상 요건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이거 평등원칙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지금 법이 이미 개정됐고 자 57번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조금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주지 않은 거 얘를 차별할 이유가 없죠. 평등권 침해 대표적 판례입니다. 58번 휠체어 사건 표준 휠체어만 규정해서 신병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은 이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평등권 침해다. 그런데 평등권 침해라고 확인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입법해야 되는 것은 입법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입법 의무까지 끌어낸 건 아니다. 평등권 침해 최신 판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합헌 판례 중에서는 뭐 다 넘어가고, 자, 78페이지 58번. 아까 누구한테 혜택을 주면서 유공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록 신청을 했냐, 아니면 그 법 시행 전에 사망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망 시기,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판례를 봤습니다. 반면 합헌 판례가 있죠. 58번. 6.25 전몰 군경 자녀수당 지급 대상자를 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별표에 따른 전투 기간 중 전사한 전몰 군경의 자녀로 설정하는 것. 이건 합헌이다. 왜 전투 기간 중 사망한 자녀에게만 이러한 수당을 주냐? 이때 고통이 더 컸다.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지만 그 사망 시기가 고통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고 두 번째, 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그 손자녀는 이 자녀들이 모두 받지 못했을 때만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사망을 언제 했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일제시대에 사망한 사람과 광복 이후에 사망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만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판례는 합헌이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58번 이 두 개 판례가 훨씬 중요하고 최근에 기출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공중보건의사 79페이지 65번 판례 보면 군사교육 소집 기간, 그쵸? 64번 군사교육 소집 기간 딱 그 한 달 보수 주지 않고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죠. 자, 85번 보면 최신 판례였죠.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전투 종사하는 자만 전투 근무수당 주고 이 국가 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쟁만 얘기한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제외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쟁 수당도 받았습니다. 참전 수당이 있었고 따라서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합헌 판례였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 적극하는 실현이 되죠. 이렇게 되겠어요. 평등원칙 이 정도로 할게요. 신체의 자유 92페이지 조문 좀 보고 영장주의 이런 파트 조금 봅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 처음에는 법률이에요. 법, 최고, 압수, 심 받지 않고 그 다음이 법적 처보강 받지 아니한다.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 아니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죠. 가끔 법률 또는 이렇게 나오는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이 부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고 이항 고문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에는 분명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망, 체고, 압수, 적 이렇게 되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적법한 절차 검사 신청, 법관 발부, 영장 제시해라 원칙, 사전영장 원칙, 다만 현행범, 장기 3년 이상이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이게 범죄의 요건, 그 다음에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후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 조력권을 갖는다. 다만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만 갖죠. 국선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 피고인에게만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 확대하지 않습니다. 자, 5항.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체포구속 이유를 고지해줘라 미란다 원칙 미구 9차. 체포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이 법률이 정한 자에게 일시의 장소 없이 통지되어야 된다. 체포구속 통지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 6항 체포구속을 당한 때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 피고인의
자유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백 배제 법칙, 정식재판에서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자백 보강 법칙이 헌법에 있는 조문이 7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13조 1항 행위식 법률로 범죄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수출되지 아니한다. 형벌 불소구 원칙 동일한 범죄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2항 소급입법 참제 재박 당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3항 연자제. 간부시험에서 연자제 출제가 됐죠. 연자제 여러분들 위반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연자제 문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위반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연자제도 이따가 잠깐 볼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 여러분들 이거 한번 포인트. 친족의 행위로 나를 처벌하냐의 문제. 친족이 등장하면 연자제를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적용되든 안 되든. 근데 친족이 아니라 회계 책임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자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책임 원칙 문제입니다. 친족인 경우에는 연자제가 언급될 수 있지만 친족이 아닌 사람, 여기에 친족은 오직 그냥 정말 법적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이 문제될 때는 제 잘못으로 왜 나를 처벌해요? 자기 책임 원칙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 표현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연자제 금지 원칙 13조 3항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빠졌지만 27조 4항에 누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 원칙까지가 신체의 자유의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94페이지 신체의 자유 침해되는 판례 세 가지를 대표로 소개하고 있네요. 성충동 약물 치료 범위, 치료에 관한 법률. 이거 성충동 약물 치료 지금도 해. 그런데 이게 위헌인 이유는 가운데 부분.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데도 벗어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과잉금지 원칙,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입니다. 성중독 약물 치료 사건에서 치료명령 선고 시점, 집행 시점 간극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지 않는 점. 요거는 언급이 돼요. 그 지문에서 요 부분이 언급이 되니까 이거 위헌이다.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닙니다. 절차에 미흡한 점이 위헌이다. 두 번째는 쉽죠. 2명, 3명이 짜면 강제 입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무섭다.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 세 번째, 보호기간 상한 마련하지 아니한 23년 제일 중요했던 판례 과잉 금지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봤죠. 자, 나머지는 1, 2, 3, 4 있고 4번 우리가 아까 이거 인격권에서도 봤죠. 수갑차고 있는 것은 수치스럽고 내 손에 채웠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96페이지. 법정주의, 형벌 불소급 원칙. 죄형 법정주의, 법률로 해라. 법률로 못할 때는 위임할 수 있는데 96페이지 끝에 보면 그렇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받기 위임은 할 수는 있긴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률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되고 하더라도 범죄의 구속 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범죄의 구속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형벌 측면에 있어서는 종류와 그 상황과 폭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위임의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속 요건과 형벌의 종류의 상황과 폭을 일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제한 법정주의. 자, 파생 원칙으로서 형벌 불소급 원칙 이렇게 되어 있고 형벌 불소급 원칙은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형이 무거워지는 것도 맞고 또 형의 상한과 하한을 높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 병과형도 가중되고
어쨌든 형이 올라간 거죠. 이 경우는 모두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형벌 불소구 원칙의 처벌의 개념은 좀 넓습니다. 실질, 형벌에 국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실제적 효과가 형벌, 신체 자유를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형벌 불소구 원칙이 적용된다. 노역장 유치는 형벌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실질이 박탈하는 성격이 있어서 형벌 불소구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 손가락 보면 개정 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형법 규칙 조항이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봤죠. 노역장 유치 기간에 하한을 올린 것 자체는 합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소급 적용한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된다. 이 사건 위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한 기간을 중하게 변경한 자체 합헌 부분 그리고 이것을 소급 적용한 거 위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OX 두 번째 보면 형벌 불소급 원칙의 처벌은 이거에 국한된다. 이건 이중처벌의 처벌만 여기 해당하죠. 형벌 불소급 원칙은 넓은 개념입니다. 반면 공소시효는 이거 행위 가벌성, 형벌 불소급 원칙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므로 소추 가능성, 가벌성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급 적용해도 언제나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 변경. 형벌 불소급 원칙은 법률의 변경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 변경으로 불리하게 바뀌었다 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손가락 보면 총리 의결을 처음에 사전 의결로 해석을 해서 원래는 사후 승인도 괜찮았는데 판례를 변경해서 사전 의결의 의미로 해석한 다음 추인 형태로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위반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한 번쯤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시법을 사후 폐지했지만 구칙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합헌이라 그랬어요. 형벌 불소급 원칙의 보호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 쓴다 그랬습니다. 시혜적 소급입법은 좋은 거죠. 해주지 말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어서 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위헌되지 않는다. 형벌 불소급 원칙과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적용된다 않는다를 실질을 봐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아래 판례 보면 보완처분은 장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므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원칙은. 그러나 오른쪽 그런 보완처분 중에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 자유를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 보호가무 처분하고 사회봉사 명령만 적용입니다. 보호가무 처분은 어디 들어가잖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은 아까 제한되는 기본권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그 실질이 이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만 행위시법을 적용한 것이 상당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다 그랬어요. 비교 판례, 제한되는 기본권 쟁점, 형벌 불소급 원칙 쟁점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DNA 정보 수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혹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이런 것들 모든 새로운 유형의 보완 처분은 뭐다? 형벌이 아니어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거 두 개, 나머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뭐 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보면 유추해석 금지 관련해서 형벌 법규 이외의 법규범은 확대해서 유추해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 조항, 조세법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뭐가 절대 안 된다? 확대 해석, 유추 해석은 금지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 국가공무원 등이 아님에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의제 규정이 없는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법률 해석 한계를 넘은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 위반된다. 이 판례에 형법의 공무원에 이 제주도 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으로 처벌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공무원이 되면 뇌물죄인데 공무원 의제 규정도 없는데 뇌물죄 해석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한정위원 결정 내렸고 이거 이어서 근데 대법원 여러분들 이 판결을 무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이 취소됐던 그 사건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서 우리 판례 취소된 거 두 가지였어요. 두 개라 그랬어. 조세법에서 부칙 규정이 유효하다고, 실효되었는데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세금을 부과한 거 위헌이라고 봤고, 형법의 공무원 해석에 이 제주도 위헌이 의제 규정도 없는데 포함되는 것으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헌재가 분명하게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를 특히 재심 결정, 기각한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두 번에 걸쳐 취소를 했어요. 그 시작이 됐던 판례니까 이 판례의 손가락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 공무원으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거나 아니면 특별법 등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형법 1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규정도 없이 해석을 하는 것은 법률도 없이 처벌하는 것이죠.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겨보면 뭐 건축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단체 협약에 위반된 자라든지 정관, 명령에 위반한 정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죄형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11번 보면 최신 판례 하나 있죠.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식품위생법 직무수행 조항 이건 아주 일반 규정에 불과한데 이걸 위반한 자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봤네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 판례다. 위헌입니다. 위헌. 영양사 사건 위헌 최신 판례 한번 기억해 주시고 형벌불소급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한 거, 가정폭력 범죄 상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그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되는데 위헌이다라고 봤던 이건 대법원 판례 사안이네요. 노역장 유치 하한을 올려서 소급 적용했다. 이것도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것을 부칙에서 노역장 유치 시행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가 이유라고 해서 적용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주신 판례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죠. 이렇게 되어 있고 위반 아니라는 판례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면 형벌불소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위치 추적 전자장치 DNA 정보 취업 제한 취업 제한 소급 적용해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손가락 10년간 취업 제한 성범죄자 10년 일률적 10년 모두 위헌이었죠. 직업의 자유 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고지하는 거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안 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좁은 개념 형사처벌에 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내용에 두 번째 보면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만을 의미한다. 일체의 제재, 불이익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따라서 형벌과 여러 가지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각종 보완 처분을 병고하는 것은 모두 이중처벌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110페이지 넘겨보면 외국에서 형 집행받은 자 임의적 감면 규정 이 판례는 위헌이지만 위헌인 이유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중처벌 모두 위반되지 않는답니다.